또 지나가고요. 이쪽도 지나가고. 저 가방 있죠. 가방에 약품으로 손에다가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손이 다 젖었습니다. 구토제를. 옆에 차량이 또 지나가고 이쪽에서요. 손과 얼굴 발은 물론 또 지나가고요. 손과 얼굴 발은 물론 지금 핸들하고 이쪽 면하고 이 의자하고 기아봉 여기를 지금 물티슈로 다 닦아낸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여기에다 테러를 해놔가지고 끈적끈적한 화학무기 테러를 해놔서 여기 제가 지금 닦지 않고 여기를 만졌을 때 구토하고 경련 실신까지 하는 기절까지 하는 그 정도의 양의 화학무기를 다 발라놓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잠자기 직전 낮에도 온갖 화학무기 테러와 잠자기 직전에도 잘 때도 눈 뜨자마자 이런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외부 치료기, 외부 치료 찾아가는 서비스 낮병원화라는 이름으로 자살 방지원들 시민들을 시켜서 이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데도 얼굴에다가 구토제를 뿌려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어나자마자 닦으면서 너무 온몸에 화학무기가 도포가 돼 있고 발이 다 계속 적시는 상황이니까 담배를 한 2대 피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커피 한잔 하고요. 담배를 피니까 구토제를 더 강하게 뿌리는 겁니다. 이것을 금연 치료라고 해가지고요.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고 그러면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담배, 제가 지금 구역질하는 영상에서도 구역질하는 이것을 담배를 펴서 구역질을 한다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러면 본인은 이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코 있는 쪽에다 약을 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피면 이들은 이걸 금연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 명분으로 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 대상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구역질을 하니까 내 몸이 폐라든가 위가 안 좋아서 담배를 많이 펴서 또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금연을 시킨다 해서 이거를 금연 복지센터에서 금연 운동 정책 치료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들이 무슨 명분으로 무슨 법안으로 당연히 정신건강복지법안이죠. 무슨 명분으로 여기 보십시오. 이거 싸는 거. 무슨 명분으로 무슨 이유로 무슨 치료제 어디에 쓰는 치료제로
비소를 암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할머니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시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지만 할머니가 일부러 이 차 옆에까지 오셨다가 가신 거예요. 네, 한번 째려보고. 저렇게 핸드폰 여기서 딱 하면서 이마에다가 좀 약을 쐈습니다. 이마에다가. 머리에다도 지금 살펴가고 있고요. 이마에 있는 걸 닦으니까 머리에 비추기처럼 쫙 쏟아지는 게 쏘고 있습니다. 머리에다. 지금 또 영상을 찍으니까 그렇게 심한 구토하는 상황까지는 안 쏩니다. 한 명만 지나가도 자지러질 정도의 구토를 일으키는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무슨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테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리동이고요. 요 학교 옆입니다. 함양 오딱 있는데 이자들은 모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하고 교육을 받은 자살 방지원들입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이상한 자로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행정입원이라는 걸 시킬 수 있는데 법안입니다. 그 행정입원을 가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살 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화학무기 테러하고 심리치료, 조직 스토킹,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 미투, 집단 성추행까지 저지르게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이들이 신고를 하면은 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 왜 둘러싸고 사람을 괴롭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들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겪고 있다시피 경찰이 와서 또 더 강한 분노, 흥분하는 화학무기를 쏘고 기만을 해서 억울하게 만들어서 분노를 하게 해서 결국에는 가두는 그 시스템이 행정입원입니다. 그 절차를 위해서 이 시민들을 가장한 교육을 시킨 시민들을 가장한 정부에게 이게 복지 정책으로 해가지고 정부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 시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 시민까지도 모두 정신건강센터장에게 협조하라. 협조하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법안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만행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얼마나 많은 이 시민을 가장한 자살방지원들을 보내서 약품을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품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보이지 않게 차량을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면서 핸드폰, 가방, 차량에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줘가지고 지금 이 남자도 옆에 서가지고 이 팔뚝에다가 지금 약을 쏘고 지금도 여기 멈춰있죠. 저런 식으로 지금 차 옆에 이쪽에 요 뒷유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 주위에서 서성이면서 지금 발에다 쏘고 팔뚝에다 쏘고 저기서 지금 또 저러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쇼를 하면서 약을 쏘고 귀를 막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기침하고 째려보고 심할 때는 욕도 하고 그런 표시 나지 않는 범법이 아닌 그 다음에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의 테러를 대상자를 둘러싸고 24시간 하는 겁니다. 괴롭히고요. 그걸 참지 못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는데 잠깐 동안에도
하루 종일 이렇게 테러를 가하면 이 대상자는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거리에서건 이런 테러를 가하면 이들이 그래서 이들을 조직 스토킹이다. 뭔가 지령을 받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직 스토킹이라고. 네. 이들이 층간소음도 내고 운전할 때도 둘러싸고 차량으로 괴롭히고 보복 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 성추행, 성폭행까지 시키는 겁니다. 시민들. 24시간 5만 가지 만행으로 괴롭혀서 그것을 호소하면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에게 협조하라는 법안 때문에 에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에이 당신이 망상이다. 그래서 가두는 한번 검사해봐라. 입원해라. 의사가 망상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두고 3개월 법적으로 이제 행정입원 절차로 3개월 입원 후에는 또 나오면 이 찾아가는 서비스 납병원화가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시행을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평생 그 다음에 그 가족까지도 정신질환은 유전이다라는 말로 그 가족까지도 평생 이들의 돈벌이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괴롭히고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서 계속 눕혀놓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도 고립을 시키고 떨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가족까지도 시켜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정신이. 그렇게 계속 이런 테러를 하면 이 대상자는 가족들한테 호소를 하게 돼 있는데 가족들한테도 접근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복지사들이 엄마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두는 이것이 정신질환으로 행정을 입원을 시키고 계속 죽을 때까지 정신질환 프레임을 씌워서 병원을 찾게 하고 가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복지로 정부에서 의료비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병원하고 병원들은 이 개인들이 돈이 없어도 생활이 아무리 궁핍해도 죽기 전까지 병원을 찾게 되면 정부에서 의료비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 의사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사회에서는 1인당 국민들을 그렇게 정신병자 환자로 만들어서 이들의 평생 돈벌이로 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요양병원 이런 곳에 갇혀서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극악에 뭐 똥을 싸다가도 요즘 의사회에서 방송을 하죠. 똥을 싸다가도 요즘 기절을 한다. 현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119에 실려가게 하고 극악의 화학무기 테러로 환자로 만들어서 계속 응급실행, 입원, 정신병원, 요양원 이걸 반복 F코드라는 걸 매겨놓고 이걸 합법으로 우울증 전조 증상이니까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니까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자살과 타인을 살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미명으로 정치인들을 속여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납병원화 본인이 모르게 원칙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따르면 본인에게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자살과 살인, 우울증으로 계속 지금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에다가 기억력, 이제는 기억력 없어지는 약으로 바꿨습니다. 한동안 여러분들 뉴스에 자살과 살인,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들이 살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임세훈법이라고 의사협회에서 만들었죠. 조현병 환자가 의사와 상담 과정에서 의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다. 의사협회에서 그 기사를 대거 내보내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임세훈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신질환은 보이지 않고 언제 발현할지 몰라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다 서로 정신질환으로 죽이고 이런 사건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이 찾아가는 서비스 납병원이나 행정입원을 정신건강복지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그래서 발의를 시킨 겁니다. 제 핸드폰 방향 보십시오. 네, 저렇게. 네. 그래서 이 임세훈법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인들은 뭐 똥을 싸다가도 기절한다. 이러한 전부 이러한 화학무기 테러로 아프게 하고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그렇다. 요즘 말도 안 되는, 똥 싸다가 기절하고 죽고 그러면은 뭐 인류가 다 죽었어요. 이제 똥 싸다가. 그렇게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신질환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유전이고 대대로 그 질환은 유전이 되고 또 치료가 어렵다. 언제 발현할지 모른다. 살인과 범죄를 언제 저지를지 모른다. 그러니 숨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살인을 하기 전에, 자살을 하기 전에 외부 치료기 해서 이들의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서 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핸드폰 가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핸드폰 가방 차량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쏘면 이 차량을 뚫고 여러분들 집 벽을 뚫고 수증기 형태로 쏘게 되면은 그것이 피부에 닿으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모두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불산, 화학무기 불산 때문이고, 염소도 소독제로 쓰이고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비소도 암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극약의 가장 유명한 극약의 종류인 화학무기입니다. 머스타드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펜타린도 화학무기지만 마약으로 우울증 치료제로 기록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X 살인가스도 또 약을 얼굴에다 기억 안 나는 약을 썼습니다. 신경화학물질로 우울증 치료제로, 치매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성분이고요. 그것은 분명히 화학무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불산을 섞어서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약품 하나하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품이라는 거는 소량은 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양이 넘어서면 독약이 되는 게 약품이란 화학 약품이고, 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정확히 지키고 부작용을 의사들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것은 여기 걷다가 딱 쏴서 머리에다 지금 쏘고 있어요. 핸드폰 방향. 네. 핸드폰으로요. 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길이 좁아서 못 가는 척 하면서 서행하면서 발에다가 계속 지금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지쳤는지 아예 여기다 대고 쏠라고. 보십시오. 지금 운전하는 상황을. 이 발에다 지금 계속 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축하게 적셔놓고요.
그러한 명분으로 치료제라고, 외부 치료제라는 그런 명분으로 외부 치료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테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테러를 하는 이유와 방법과 목적과 법안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온몸에 도포를 끈적끈적하게, 뭐 표현이 끈적끈적하지 느끼지 않으면은 느끼지 못할 정도의 테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오래 당하고 강력하게 당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죠. 온몸에 약품을 도포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피해자분하고 아침에 만나기로 했고요. 지금 전화가 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약품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물티슈로 닦듯이 좀 닦아주시고, 이런 뭐 잠이 오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그럴 때는 닦아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로, 이들이 도포 약품을 도포를 하고 있으니까 샤워를 자주 해주시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 시름시름 앓고 기절하고 계속 쓰러져 있고 누워 있고,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행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죠. 이 만행으로 이 외부 치료라고 해서 약품을 도배를 시켜서 병자로 만드는, 이거 계속 누적이 되면, 며칠만 누적되면 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닦아내십시오. 그런 방법까지도 제가 대처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이쪽에서 지금 머리에다 도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루, 흰가루, 그거는 펜타닐입니다. 이들이 수증기 형태로 방 안에다 쏘면은 물체들을 그 수증기가 뚫고 나오면서, 불산은 뚫고 나오는데 펜타닐은 불산과 섞이는 수분 형태로 같이 날아오다가 물체 이런 데 걸리면은 100%에서 한 20% 정도씩은 이 펜타닐이 뚫고 나오면서 걸리는 거예요. 물체에. 불산은 뚫는 성질이 있지만 펜타닌이나 다른 약품들은 뚫는 성질이 없거든요. 녹여가지고 불산에 녹여서 쏘는데, 그런 것들이 걸려서 하얀 알갱이들이, 먼지, 하얀 먼지처럼 온 방 안에, 전자제품 위에, 뭐 키보드 위에 맺혀 있는 겁니다. 머스타드 가스도 마찬가지고, 기름기 성분으로 기름기 성분, 머리에다 애들이 많이 쏩니다. 이게 신경계 독극물이라 머리, 목덜미, 발에 많이 쏘는 이유는, 발에 누적을 시켜놓으면 사람이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질러지지 않습니까? 마찰력으로. 그때 이제 흡수가 돼서 고통을 느끼라고, 그 약성분을 흡수가 되라고 발에다가 테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무겁고 무기력하고 걸을 때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병자로 환자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낮 병원아 집안에 누워만 있어라. 그러한 의미로 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씻어주시고, 그 가루들은 펜타닐, 흰 가루는 펜타닐이고요. 기름기는 머스타드 가스나 VX 등 기름 성분의 화학물이고요. 스타린산칼슘 같은 기름 성분의 화학물입니다. 기름 성분이 도포가 돼야 이 약품이 또 골고루 흡수가 되고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름 성분, 스타린산칼슘 같은 기름 성분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누로 자주 가볍게라도 샤워나 손발 세수나, 그다음에 이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계속 닦아주시고, 증상이 발현되면요. 여러분들은 약을 맞아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십니다.
정보를 네,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